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 경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완만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선진국의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그에 따라서 금리는 하락하였고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유의할 대목이 있다면 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 전환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은 어떤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초 미국 한파 등으로 주춤했던 수출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해서 금액으로 보면 그 월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는 그런 호조를 나타내었습니다. 내수의 경우도 일단 그 기조적 그 흐름으로 보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일부 소비 및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저희들이 잘 짚어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GDP 갭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업 제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4월 중에는 1.5%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4월에는 2.3%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겠는가 하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예상돼서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은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 가면은 2% 중후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우선 먼저 주가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에 힘입어서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면서 그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환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 하락했고 장기 시장 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통위는 이번 달에 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이제 의결문에 저희들이 좀 추각되어서 나타냈습니다. 의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나가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내외 리스크 요인, 특히 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운용해 나가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한결같이 세월호 이후에 그 영향, 특히 내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면밀히 좀 점검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다 모아졌고, 일단 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는 그 몇 가지 속보 지표를 보면, 예를 들면 소비와 관련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판매, 그 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표 같은 것을 보면 그 관련 지표가 둔화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향은 이 소비 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 참사 몇 번 좀 비슷한 참사가 있었을 때 그때는 대개 한두 달 내에 그런 소비 위축 그 영향이 한두 달 내에 그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고는 과거 참사보다는 조금 오래 가지 않을 것인가, 조금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아니고 한 뭐 2분기 내내 가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의 정도를 지금은 좀 어느 수치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조금 더 갈 가능성을 저희들이 그 상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당연히 오늘 정부에서 관련 이제 대책회의를 열어서 소비 심리 위축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회의를 이제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이런 내수가 과도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 조금만 지켜보고 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조 한도에서 5천억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단 시행이 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미처 은행에서 이렇게 실정이 들는 기인한 것이고, 이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게 5천억이지만 실제 금융기관에서 나간 한도는 저희들이 하면 50에서 많으면 75%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는 1조 이상의 자금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 했던 것보다 얘들이 요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정부의 그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이 이제 구체화되면 그 기술금융 관련 대출을 저희들이 지원 한도에 포함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원 대상을 추가하면 요 소진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방 리스크가 저희들이 4월달 전망할 때 이제 중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다시 그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크냐고 단언하기는 조금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르긴 합니다만 저희 솔직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상하방 리스크의 좀 그 내용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지난번 전망할 때는 오히려 대외 리스크를 저희들이 조금 더 우려했던 게 사실이고 대내보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달 사이에 그 정도 그 흐름으로 보면 대외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았나. 물론 저쪽에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좀 그 불안합니다만은 우선 그 미 연준의 그 어떤 정책 기조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약화된 데 이제 주로 기인해서 대외 쪽의 리스크는 그것은 조금 개선됐고 반면에 국내 리스크는 조금 커지지 않았나. 그게 물론 이제 세월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런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단기에 그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흐름에는 막 그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 지켜보면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한두 달 후에 하반기 전망 또 내놓을 테니까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 곧바로 반응이 없겠지요.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니까 곧바로 채권 시장이 아마 반응하지 않을 걸로 뭐든 예상을 하는데 그럼 이것이 좀 소통이 아직도 미흡한 거 아니냐 아니면 신뢰를 아직 못 얻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걸로 아마 서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신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취임하고 곧바로 그게 뭐 쌓여지겠습니까? 앞으로 이건 쭉 그 일종의 레코드가 쌓여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와 관련해서 보면은 과거에는 절상이 되면 경기에 하여튼 안 좋다 이런 도식적으로 이해를 이제 하는데 물론 이렇게 단기간의 급변동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저도 크다고 봅니다. 진짜 그 수출 거래에서 상당한 어떤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단기간의 급변동은 아주 안 좋은데 이제 경기 안 좋다고 하는 게 결국은 수출 그 부진을 이제 이유를 들어서 원화 절상의 경기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물론 이제 그 원화 절상되면 수출은 분명히 이제 네거티브 이펙트를 주죠. 근데 그 이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물론 네거티브 이펙트가 아직은 그것도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반면에 또 내수 쪽으로 보면은 원화 절상이 실제로 구매력을 높여갖고 지금 우리가 그 좀 부진한 내수를 좀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그런 제가 이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가는 당연히 이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것이 그래서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가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일단 이 아무래도 큰 쪽 EU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여부라든가 그런 정도를 저희들은 그야말로 좀 면밀히 예의주시 한다는 말씀을 당연한 답변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정말 각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전개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이 신흥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자금 흐름 이런 거를 저희들은 그야말로 거의 상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늘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저희들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단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상시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유한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시장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장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해서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테일러 룰에 의하든 어떻든 간에 금리 수준의 적정성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상황이 지금 어떠냐 여러 가지 판단하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정부의 지금 거시정책 기조하고 통화정책 기조가 서로 이렇게 엇박자 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식차나 시각차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발권력은 제가 물론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다. 그래서 지금 김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은 하여튼 신중히 접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금리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장기금리를 말씀드리죠. 장기금리가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제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저희 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왜 그러냐면 결국 상하방으로 금리가 움직일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이제 없는 상황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장기금리가 기준금리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기준금리와 장기금리 격차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좁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좀 줄어든 거에 대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 참가들 사이에는 어떤 식의 기대가 있는가 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기대로 아주 글로벌 장기금리의 상승 전망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보면 국내 경기 회복세가 장기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만큼 그렇게 회복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좀 별 큰 변동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